일단 이거를 좀 물어볼게. 리뷰인데 안 써도 돼요? 최근에 배워서 동시에 배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차 함수 배우고 있죠?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있다고 할게. 이게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안다. 1차 함수이기 위한 조건. 뭐 이래? 안 써도 된다니까 리뷰는? 안 써도 된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좀.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뭔데요? 아이 뭐야? 뭐라고요? A가 그치? A가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이거는 1차 방정식이나 1차 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랑 동일해요. 그러면 B는 0이 돼도 될까? 그치? 0이 돼도 되죠. 그러면 저 A랑 B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1차 함수에서 A의 의미 뭐였을까? 그치? A는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서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지고 A가 음수면요? 오른쪽 아래로, 그치? 왼쪽 아래? 오른쪽 위랑 같은 거 아니야?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그려지는 게 이 A에 의해서 이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울기는 무슨 증가량의 비율이었지? x 값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율. 그쵸? 그 다음 저 b가 의미하는 거예요. 상수함을 의미하는 거. y 절편. 그치? y 절편이었고 이 y 절편은 뭐예요? 이게 y 절편이라는 게 뭐예요? 그치? x가 0일 때 y의 값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그래프가 어때? y축과 만나는 이 점의 y좌표 그거를 이렇게 y절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1차 함수에서의 리뷰는 저 기울기나 y절편 정도로 리뷰를 할 거고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이 y는 하고 나오는 오른쪽에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쟤는 1차 식이야. 2차 함수는 어떨까? y는 하고 나오는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에요. 2차 식.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웠듯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만 써져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 써져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차 식이라고 해요. 얘는 다항식이고 차수가 2이기 때문에 2차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는 0을 붙이면 어떨까? 뒤에다가 는 0 붙이면. 그치?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여기서 a는 싹 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갖추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럼 는 0 빼고 여기다가 는 y 붙이면 뭐예요? 는 y 붙이면. 이게 2차 함수야. 는 y 붙이면 이게 바로 x, y 두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어서 이게 함수, 2차 함수예요. 그것도. 그래서 2차 함수는 저렇게 생겨먹은 식을 2차 함수라고 해요. 일단 2차 함수 뜻부터 먼저 갈게요. 2차 함수의 뜻. 2차 함수는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 함수라는 관계를 갖고 있긴 한데 어떤 꼴이냐면 y는 x에 대한 2차식 꼴로 나타내지는 거 이런 거를 2차 함수라고 하고 그러면 1차 함수 리뷰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고 저 개수들 중에 누가 0이면 안 돼? 이번에는 2차 함수라면 그치? 1차 함수일 때는 1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되었었고 2차 함수가 되려면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식 꼴로 나타나면 전부 다 2차 함수예요. 저렇게 전개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문제 아무거나 그냥 방금 지어낸 건데 볼게요. 한 개의 x1인 과자 x 플러스 2개의 가격 y1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거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식은 만들 때 x, y로 식을 만들 때는 항상 함수는 y는으로 만드는 걸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1차 함수 만들었듯이. 그럼 여기 y는으로 만들어 볼게. 어떻게 돼? y는? x 곱하기 x 플러스 그치. x 한 개의 과자 가격에다가 과자 개수 x 플러스 2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 2차 함수 맞나요? 이 상태에서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전개를 해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서 2차 함수 꼴이 나오지. x에 대한 2차 함수 꼴이 나와요.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없어도 2차 함수 맞을까? 네, 없어도 맞아요.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요. 2차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함수값이라는 것도 했는데 함수값, 뭘까 함수값이? y값이에요. y값. y값. 그래서 함수값을 한번 해볼게. y는 fx라고 해서 너희 처음 함수 배울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배웠었나? y는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해서 fx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fx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함수값 한번 구해보세요. f-1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어디다 대입하면 돼? 이 값을 구할 때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어디다 대입해요? x에다가 대입을 해. x에다가 대입을 해서 얻어내는 값을 함수값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1 싹싹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치? 이렇게 나타내는 게 함수값이죠. 그래서 왜? 왜요? 아 뭔가 되게 왜 다르게 나오지? 약간 안 보여가지고. 눈 시력이 어떻게 돼요? 시험 잘 몰라요. 아니 그 그냥 예전 그대로 있는 대로 살아? 네. 보이는 대로 아 그냥 원래 안 보여? 안경 썼는데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아니 집에서 쓸 때도 있고 영화 볼 때 써 집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아니. 2차 함수는 이런 꼴로 나타내는 게 2차 함수고요.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2차 함수 식 하나만 적었어요. 1번은. 그거 하나만 딱 적은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인 2차 함수 y는 ax 제곱 이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 본 적 없잖아요. 예습을 한 사람은 본 적 있겠다. 2차 함수를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 맨 처음에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는지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세요. 이거. 1차 함수 배울 때 왜 직선이 나온다고 배웠어요? 혹시? 아니면 정비례 관계할 때 왜 직선이 나온다고 배웠을까? 왜 직선 나와? 정비례 관계? y는 ax 있어요. 이거 막 직선 나오잖아. 왜 그럴까? 그때 맨 처음 할 때 이 정비례 관계 표를 나타내서 이 표를 채워가면서 이 점을 찍어보지 않았었나? 그래 좌표평면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표를 좀 나타내서 지나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 몇 개를 찾은 다음에 그려볼 건데 2차 함수 그래프는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곡선, 정확히 말하면 포물선 형태로 나와요. 포물선. 그러면 포물선 형태로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몇 개를 찾아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1번 해서 y는 x제곱을 만들었지만 이거 말고 한 5개 정도 그릴 것 같아요. 4개, 5개 정도 그릴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계속 그릴 건데 여기 있는 거는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쳐다보세요.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를 쳐다보세요.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점 몇 개를 좀 찾아볼까? 좌표를. 자, 5개 점 찾을 거예요. 5개. 3개는 너무 부족하고 5개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찾아지니까 5개의 점의 좌표를 찾을게요. 선생님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것부터 2인 것까지 이렇게 정수, 연속하는 정수로 만들어진 점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쭉 대입을 해보면 y 값이 각각 뭐가 된지 계산이 가능하죠.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4, 1 1, 0, 1,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4 요게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몇 개의 점을 찍어볼 수 있냐면 5개의 점을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5개의 점을 대충 찍어볼게요. 정확히는 아니고 대충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2,4 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2,4 찍고 마이너스 1,1 이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 0,0은 원점이고 1, 몇이야? 1,1이죠. 1,1이고 2,4라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5개 점 찍었어. 왜 5개가 찍혔냐면 이게 포물선이라고 했어. 뭔가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최소한 5개의 점을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찍어놓은 점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이 그래프 위에는 더 많은 점들이 있겠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지. x값이 딱 이렇게 5개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유리수는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모든 실수는 다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보면 1번 그래프를 딱 연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5개의 점을 활용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형태가 그려져요. 약간 안 맞아요. 포물선의 형태가 그려져요. 이게 1번 그래프야. 1번 그래프. 딱 그래프 그렸을 때 드는 느낌은 이제 이걸 찾아야 돼. 볼록한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위로 지금 볼록한 형태야? 아래로 볼록한 형태야?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볼록한 거에 가장 끄트머리가 있어요. 끄트머리를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꼭지점. 이거 꼭지점 좌표 뭔지 보이나? 그치, 원점 0,0이죠. 그렇게 해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을 그렸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어떤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런 도형을 무슨 도형이라고 했었지? 5학년 때 배웠어. 근데 선대칭 도형 맞아요. 선대칭 도형.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렸을 때 어떠냐면 이동이에요. 선대칭 도형의 형태가 돼요. 선대칭 도형이어서 한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된단 말이야. 여기도 지금 보시면 y값만 살펴보세요. y값이 어느 걸 기준으로 대칭되는지 보여요? 0 기준으로 지금 어때? y값이 쭉 대칭이죠. 그러면 이 한 직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y값을 갖는 애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대칭이겠지. 그 대칭되는 이 축을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근데 혹시 이거까지 배웠나? 1차 함수 할 때?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까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 쌤은 안 하셔도 배우긴 했어요. 옛날에. 아 배웠어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 그것도 다. 삐뚤어졌어.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헷갈린다. 핑크색 직선 방정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식으로 만들면 핑크색 직선 식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x는 얼마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한번 생각해봐. 이 핑크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다 똑같이 얼마일까? x좌표가 똑같이 얼마일까? 3이지. 모든 점들이 다 x는 3이라는 똑같은 x좌표를 갖고 있어서 이 직선은 x는 3이라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 보이나요? 주황색? 0,-2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주황색 직선,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y는 그치. 이 위에 있는 점들 y좌표는 다 똑같이 -2죠. 그래서 y는 -2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 2차 함수 봐보세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주황색처럼 생겼어? 핑크색처럼 생겼어? 대칭축. 어떻게 생겼어? 그치?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형태로 생겼죠. 왜? 포물선이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런 포물선도 있을까? 나중에 고등학생 때 배워요. 기하라는 과목을 배울 때 배워요. 포물선 배워요.
지금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지? 지금 배우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죠. 대칭축을 그려보면 여기 대칭축 그려볼게. 대칭축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지. 이렇게 세로로. 그럼 세로로 생긴 식들은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x는 얼마 이렇게 식을 세운단 말이에요. x는 얼마예요? 여기는 x는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에서 읽어야 될 정보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 중요해요. 꼭지점의 좌표. 항상 중요해요. 항상.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0,0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된다는 거. 그거 여기다가 써놓을 건데 안 써도 돼.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요.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기니까 이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축의 방정식. x는 0이에요. x는 0. 그러면 이게 고작 1번 그래프를 그린 건데 1번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한 4개 정도 그린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해돼요. 2번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거 표 만들게. 좀 센스가 있으면 이거 표 안 만들어도 알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거에다가 뭐 붙인 거예요? 위에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보여요? 위에 있는 x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그러면 여기 있는 y값들에 다 뭐 하면 될까?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돼. 그럼 5개의 점 보이죠? 이 점의 좌표를 찍어서 그려본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점의 좌표 찍어서 그려본다면 귀찮아서 좀 대충 그릴게요. 그냥 찍어서 그려본다면 2번은 1번이랑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 대칭이 되네 얘도. 대칭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2번은. 그러면 1번은 어느 방향으로 볼록했어? 아래로 볼록했죠. 아래로 볼록이라고 말해요. 이거 아래로 볼록. 그러면 2번은 어때? 위로 볼록이야. 이걸 결정하는 애가 뭘까? 이 식을 봐봐. 결정하는 애가 뭘 것 같아? 축은 똑같잖아.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하는 거. 누구의 부호? 네, 이 2차 항의 개수의 부호 있죠. 이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결정돼요.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3번. y는 2x제곱이에요. y는 2x제곱. 일단 지나는 점 x좌표는 똑같이 갈게요.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다. 둘 다 쓰면. 왜 또 시계 봐요? 시계 봤어요? 안 봤어요? 왜 봤어? 재웅이 왜 봤어? 그게 아니라 재웅이 왜 봐? 갑자기? 잘 안 보인다고 하길래 응. 지웅이 잘 보이려 나왔어. 어머. 배려하는 사람이네. 너 BTS 스티커 설마 재욱이한테 주는 거야? 재웅 배려했어? 시계 보내 이러면서 은근슬쩍 방금 배려하는 척하면서 약간 은근슬쩍 시계 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y 값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곱하기 2가 붙었지. 여기 있는 값에 뭐가 돼요? 곱하기 2가 돼. 그럼 뭐가 돼요? 8, 2, 0, 2, 8.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래로 볼록이겠지.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 마이너스 2,4였는데 1번 그래프가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8이야. 겁나 위에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2고 꼭지점은 똑같네요. 그리고 1,2, 2,8.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y 값들이 더 위로 솟아 올라가겠죠. 그럼 3번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정확하게 안 그릴 거예요. 대충 그릴 거예요. 대충 그리면요. 1번에 비해 어때? 뭔가 더 홀쭉하지 않아? 뭔가 더 홀쭉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이 좁다라고 해요. 폭이 좁다. 그럼 폭이 좁아질 때는 어떨 때일 것 같아? 자, 1번, 3번 식을 비교해보세요. 1번하고 3번식. 참 계속 더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 정도의 정리는 일단 되죠. 네 번째. 너무 많아.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야. 한번 추측해봐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x제곱. 폭이 넓어지. 넓어지고 위로 볼록이다. 왜냐면 저게 작으니까 좁아지. 폭이 좁아진다. 근데
아닌가? 아니야. x제곱에 계속 클수록 좋아요. 아 거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정리했어. 근데 마이너스 아직까지. 좁았잖아. 좁아질 거. 좁아진다. 좁아. 현준이 어떻게 생각해? 좋아질 것 같아. 그 다수의 의견에 따른 건가요? 너의 진짜 찐 의견이야? 아니 나 아직. 마이너스. 이거 5개 또 해볼게요. 이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지겨워. 뭐야? 대입을 해보면 이거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여기다 2 곱하면 되지 않나? 이 값에다가? 그죠? 여기다 2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나온 값들을 2를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그리면?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4였는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였는데,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가? 일단 겁나 내려갔어. 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예요. 뭔가 좁아질 것 같지 않나? 깊숙이 내려갔다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좁아져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4번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 3번하고 대칭 형태로 그려지고 폭이 어때? 2번보다? 좁아졌어요. 그럼 얘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2번하고 4번은 개수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 마이너스 2보다. 근데 폭은 누가 더 좁아? 마이너스 2인 애가 더 좁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절대 네, 맞아요. 절대값으로 정리할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 절대값이 큰 놈이 폭이 더 좁다. 그럼 여기에서 5번 그래프는 추가 안 할 거예요. 만약에 5번에서 y는 2분의 1 x제곱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1번 그래프에 비해 폭이 넓을까 좁을까? 넓지. 자, 물어볼게요. 또 물어볼게요. 외우기 말이 너무 재밌어 이 판이. 이거는 2번 그래프에 비해 폭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2번에 비해서. 절대값이 클수록 좁은 거죠. 넓다. 넓다. 넓지 않을까? 좁다. 오, 다수의 의견을 잘 모으는데? 이 그래프는 그리자면 물론 얘네 둘은 방향은 확실히 다르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텐데 이 5번 그래프를 마저 그리자면 분필 색깔이 이제 거의 없는데 5번 그래프를 그리자면 1번 그래프보다 폭이 더 넓게 그려져요. 2번 그래프보다도 폭이 더 넓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했지. 바뀐 거 있나요?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 바뀐 거 있나요? 이 그래프들 중에서? 없죠. 꼭지점 둘 다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둘 다 0,0 원점이고 대칭축도 지금 다 똑같이 이 y축이 대칭축이 되지. 그러면 바뀐 건 없이 이 y는 ax제곱 그래프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정리해요. 이제 정리. 오늘의 교회만 교회 수련회 간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갔죠? 아니에요? 몰라. 이제 다들 가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학원도 오늘의 교회 애들 되게 많아서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우리 학원 아는 애 있어요? 다니는 애 중에? 사람은 한 사람 아 유명해요? 아니 같이 친해. 아침에요? 유명하던데. 뭐 잘한다고 들었어. 뭐 춤을 잘 춘다니까? 뭐 잘한다고 들었어. 같이 좀 이쁘지 않은가? 걔 이쁘지 않아? 걔 동생도 다니잖아 여기. 선생님 2명 2명이에요? 동생 한 명, 동성명을 다. 1학년. 남자예요. 한가위 키 크네. 1학년 치고 키 크네. 자 일단은 내가 좀 소심하게 그렸다. 넓게 크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정리는 여기다가 쭉 다 할 거예요. 성질을. 저 A라는 값,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양수면 어느 방향으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 그치?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와 위로 볼록일 때가 있어요. 이 그래프의 상황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 나 저렇게 드릴을 막 계속 하고 있다. 연속으로 막. 뭐 이렇게 막. 드르르를 언제 써먹지? 뭐 이렇게 자를 때 써먹나? 도형을 이거 자를 때. 직육면체. 이거 자를 때. 증명? 직육면체. 직육면체 겨냥도 그릴 때 안 써봤어요. 겨냥도 그릴 때.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하는 게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지? 이 그래프들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꼭지점 좌표 되게 중요해요.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는 원점이라고 하지 말고 좌표로 쓸게요. 항상 0,0.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 두 번째. 대칭축을 식으로 나타낸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 축의 방정식. 이게 또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축의 방정식은 누구를 따라가려면 꼭지점 좌표를 따라가요. 왜냐면 꼭지점을 항상 지나가지 대칭축이. 그래서 꼭지점을 따라가요. 그러면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 안 그려도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 3,5라고 해볼게. 꼭지점의 좌표가. 그럼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세로로 세워져 있으니까 x는 3일까요? 5일까요? 3일까 5일까? 아, 왜 고민해? 그치, x는 3. x좌표 3인 점들이 모여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축의 방정식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꼭지점 x좌표를 따라가요. 얘네랑 언제나 똑같아요. 영원히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는 x는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y축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x는 0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더 쓸 거예요. 한 5번까지 적을 거예요. 이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우리가 이거 그래프 몇 개 그려보면서 정리했던 건데 폭을 결정하는 게 뭐였을까? 폭, 그래프의 폭. 절대값. 이차항 개수 A의 절대값은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A의 절대값 기호예요, 이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지금도 이거 말고도 설명할 거 되게 많아요. 이차함수. 그 다음에요.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게. 이 둘이 어떨 것 같아? 서로 약간 이런 느낌이야. 1번, 2번 그래프 또는 3번하고 4번 그래프. 대칭이죠. 어느 축의 대칭이야, 걔는? 1번, 2번 그래프 3번, 4번 무슨 축? X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차항 부호가 바뀐 얘네 둘은 있죠?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이에요. 대칭축의 방정식이랑 관계없는 거야, 이거는. 두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 그리고 또 얘기할 거 있어요. 참 얘기할 게 많아. 이 그래프들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있죠. 1번, 2번, 5번 아래로 볼록이네.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래로 볼록이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부분을 찾아라. 어딜까? 그래프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일단 아래로 불러인 그래프 여기서 봐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저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는 게 x 값이 증가한다. 그래프에서 어디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y 값이 증가한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들을 보면은 왼쪽 구간이 있고 오른쪽 구간이 있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반 나눠지죠. 여기서 이 왼쪽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해요. 오른쪽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해요. 오른쪽이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그러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오른쪽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말하니까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는 추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만약에 대칭축이 좀만 바뀌잖아요. 좀만 바뀌면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말을 해줄 테니까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없나? 지금 배운 게 고작 기본 그래프밖에 없어가지고 뭔 설명할 게 없어. 네, 기본 그래프밖에 없어서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이거 한번 봐보세요. 116쪽이요. 4번. 116쪽에 4번이요. 한번 옳은 게 뭔지 찾아보세요. 그래프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이라도 그려놓으면 좀 더 편해요. 7번에 y는 ex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그냥 쳐다봐서 해도 되고. 2번이 2개 있어요. 그래. 어? 2번? 저 왜 핑크색 2번이지? 3번 아니에요? 핑크색? 이 3번이에요. y는 2x제곱이 3번이네. 옳은 거 골라보세요. 옳은 거. 지금 보니까 이 두 그래프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뭐 무슨 그래프인지 지웠네. 1번이 y는 x제곱이고 3번이 y는 2x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그래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1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 x축의 대칭이 아니라 무슨 축이야? y축에 대해 대칭인 거지. 자, 1번 땡. 이 x축에 대해 대칭 여기 써 있어서 이걸 체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 두 그래프가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뜻이야.
한 그래프만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y축에 대해 대칭이 맞는 거죠. 이 기본형 그래프는. 그 다음에 위로 볼록 아니죠.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 말 이거 잘 해석해야 돼. 3번 같은 문장 잘 해석해야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면은 뭐냐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요게 지금 대칭축이지, y축이. 이걸 기준으로 왼쪽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딱 x는 0이잖아요. 0보다 작을 때라는 거는 이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왼쪽 부분을 봅시다. 왼쪽 부분.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맞는 건가? 네, 맞는 거죠. x값이 증가하면, 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y값은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잡아서 생각해도 돼요.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x값은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갈 때 x값은 증가해요. 그때 y값은 어때? 감소하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올라가는 그래프들이 나왔어. 올라가는 그래프들.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기준이 항상 이런 한 문제는, 왼쪽으로 문제를 내는 사람, x값이 감소할 때 이렇게 내는 쌤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가면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 그러면 3번 옳은 거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4번 y는 x제곱. 여기 1번 남겨놨죠? 걔보다 폭이 넓다. 아니지. 폭이 좁죠.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 다음 5번 제3, 4분면, 4사분 아니지. 제1, 4분면과 제2, 4분면을 지나죠.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주어져 있거나 하면 뭐 하면 되냐면 대입해서 식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있어요. 자, 6번이에요. 내려갈게요. 바로. 얘들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대. 그럼 이 식은, 이 이참수식은 어떻게 생길 거냐면 y는 ax제곱, 이런 기본형으로 생겨먹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기본형. 근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지 않나? 몇 컴마 몇 지난대요? 2, 마이너스 5. 뭐 하면 될까, 이거? 식을 이렇게 기본형 틀을 만들어놔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 2,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서 식을 구해보세요. 이차함수가 더 재밌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케바케더라고. 2차 방정식 뭐 배우고 이러는 것보다 낫다는 사람도 있고.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면 무조건 식, 우리가 저거 식 배웠지? 뒤에 1차랑 상수항 없는 거. 저 형태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원점이 꼭지점이면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딴 거 뒤에다가 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다 저렇게 생겼을 거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2, 마이너스 5를 지난단다. 그러면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다가 x좌표 대입하고 x에다가 y좌표 y에다가 대입을 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나오죠. a 얼마 나와요? 대입해서 말해봐요. a 나온 사람. 네,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a는 이렇게 음수로 잘 나왔다.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형태니까 음수로 잘 나오네요. 예쁘게. 그러면 주어진 식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y는 마이너스 4분의 5 x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꼭 기억.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 식이 y는 2x제곱, 뭐 3x제곱 이런 식으로 y는 ax제곱 꼴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형 그래프예요. 기본형. 요 놈이 바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자, 근데 언제나 저렇게 기본형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왜 이런 걸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1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y는 ax라는 식이 있고 여기서 b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라고 해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배우지 않았었나요? 맨 처음 배울 때? 평행이동이라는 걸 해요. 평행이동.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뀐 채로 움직이는 거야. 이 평행이동을 아마 직선 1차 함수일 때는 위아래 방향, y축 방향으로만 했을 거예요. 근데 2차 함수에 어떠냐면 좌우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리고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x축 방향 이동하면서 y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평행이동하면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뀔까 안 바뀔까? 평행이동하면. 아래로 볼록이었던 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안 바뀌죠, 평행이동. 대신 뭐가 바뀌냐면 여기서 했던 게 뭐야? 꼭지점 좌표 중요하다고 했었죠. 바뀔까요? 평행이동하면? 너무 당연히 바뀌지 않나? 꼭지점도 같이 움직이니까. 추계 방정식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 그대로 아래로 내려. 그럼 이 축은 바뀌나? 안 바뀌죠. 대칭축은 안 바뀌지 않죠. 근데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대칭축이 바뀌어요. 그래서 추계 방정식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바뀌어요.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까지 또 쭉 해볼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오늘 함수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릴 거라서 안 그려도 돼요. 정리 저렇게 다 해줄 거니까 안 그려도 되고요. 근데 좀 쳐다봐야 될 게 많을 거야. 해야 될 게 많을 거야. 추워요? 분위기가 언제부터 그랬어? 어제 이거 또 써야 돼. 괜히 지웠다. 괜히 지웠어. 전자칠판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막 뒤로 돌려서 다시 살릴 수도 있잖아. 썼던 거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기본 그래프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뒤에다가 내가 상수항만 딱 붙였어요. 아직 1차항은 안 붙였어요. 상수항만 붙이면 무슨 값이 변하냐면 y값 변하지 않나? 여기에서 뒤에 더하기 2를 한 거니까 대입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뭐 하면 돼? 2가 다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값들이 어떻게 되나? 이 점들의 y좌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 다 2 더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 3, 2, 3, 6이 될 거예요. 좌표가 살짝 변했네. 점의 좌표가. 이걸 찍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6. 원래 찍힌 점보다 2칸 위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이니까 또 2칸 위에. 2칸이 가요. 그러면 2칸 위로 모든 점들이 다 2칸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이 y는 x제곱보다 항상 몇 칸이? 2칸이. 이만큼 더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더 위로 올라간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안 그려도 돼? 모든 점들이 다 y좌표가 이만큼 커진 거니까 이씩 올라가게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 뭐가 달라지는지? 뭐 달라져요? 꼭지점 바뀌죠? 여기는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었어? 0,0. 얘는 몇 컴마 몇이 될까? x좌표는 안 바뀌었어요. y좌표만 바뀌어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0,2가 돼요.
그러면 꼭지점 바뀌었고요. 대칭축 방정식 바뀌었나요? 가운데 있는 축 안 바뀌었어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좌표를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뒤에 숫자가 붙어있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요. 뒤에 붙어있는 숫자만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도 이거에 따라서 y좌표가 바뀔 테고. 그럼 또 물어볼게. 안 그릴 건데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8이 있다고 할게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뭐 한 거예요? 영권만 역도 진짜. 꼭지점 좌표 라인 얘기했는데 0,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뭐지? 아, 형은 왜? 왜? 선생님 카드 드리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쉬는 시간이야? 네. 즐겁구나. 그냥 0, 마이너스 8이죠. 0, 마이너스 8.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 찾는 거 되게 쉽다. 어디만 읽으면 되냐면 뒤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이게 바로 꼭지점 y좌표가 돼요. 그럼 또 물어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은 y축 방향으로 한 번 더 이동할 거예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을 할게요. 혹시 식 어떻게 될지 추측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 네, 정답. y축 방향으로 이동한 숫자는 이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 y 값이 다 그만큼 커진 거잖아. 5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평행이동을 한 번 했는데 이동했는데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그럼 y축 방향으로 100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뒤에다 뭐 하면 돼요? 플러스 100을 하면 돼요. y축 방향으로 1000만큼 이동해. 그럼 뒤에다가 플러스 1000을 해주면 돼요. 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을 이동해요. 그럼 마이너스 2만을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상수항에다가 붙여주는 게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의 방법이에요. 여기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됐을까요? 20, 0, 마이너스 3. 그치, 그렇게 이동인 거야. 축의 방정식은요? x는 네, 축의 방정식은 안 바뀌어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x는 0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일단 뒤에 상수항이 붙어있는 거는 y축 방향 평행이동 말고 또 있겠지. 무슨 축 방향? x축 방향 평행이동도 있어요. x축 방향 평행이동까지 얘기한 다음에 쉬는 시간 줄게요.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좀 이해를 잘 해야 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줄게요. 대현아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지 설마? 거의 삐뚤어졌어. 이게. 자, 이상한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x-2의 전체 제곱이라는 이상한 식을 만들었어요. 왠지 x 뒤에 마이너스 2이 있어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할 것 같지 않아? 느낌이? 뒤에 일단 상수항이 붙은 건 없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할 것 같으나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나? 얘는요. 마이너스 1부터 적을 건데요. 좀 더 많이 적을 거예요. 4까지 적을게요. 그러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대입 한번 해볼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9가 돼요. 이상해. 딱 봐도 벌써 이상해요. 0 대입하면요? 4. 1 대입하면요? 1. 2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요? 1. 4 대입하면 4. 그러면 꼭지점 좌표 한번 추측해봐. 어떻게 될지. 이걸 보고 꼭지점이 어디 있을지 추측해봐요. 내가 만들어준 이 표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꼭지점 기준으로 항상 양쪽이 어때? 대칭이죠. 꼭지점이 항상 거기 그 기준이 되는 대칭축 위에 올려져 있잖아. 그러면 점도요. y-값이 대칭이 되는 점들을 확인해 보면 이 2,0을 기준으로 지금 서로 대칭이 되고 있어요. 여기 덜 그렸지만, 그죠? 그러면 이 2,0이라는 점이 바로 기준이 되는 점인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 그럼 2,0 꼭지점을 잡으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걸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옮겨져요.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졌냐면 X축 방향으로 옮겨져요. X축 방향으로. 여기 2,0이고요. 얼마나 옮겨졌는지 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옮겨졌어요.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옮겨졌단 말이야. 이 옮겨진 값이 여기 있는 값이랑 같진 않아요. X 뒤에 붙어있는 놈이랑. 어떠냐면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X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는 방법 혹은 이 완전제곱식이 0이 되려면 X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 이게 0 되려면 X에 2가 들어가면 0이 되죠. 그 완전제곱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값이 되는 거예요. 또 예시를 들 거예요. 자, 이 그래프 볼게요. 물어볼게. 무슨 블록일까요? 네?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근데 이거는 어떤 걸 이동한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2차원 계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이 놈을 이렇게 완전제곱식 만들어지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데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을까? 이거 속으면 안 돼. 보이는 걸 속으면 안 돼. 보이는 거는 플러스 1이 보이죠? 네.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려보자면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면서 위로 블록이 그래프가 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부호가 네. 안 풀어도 돼요. 뭐야. 전개해야 되는 거냐고? 전개 지금 안 해요. 전개 안 하고 이대로 냅둘 거예요. 전개 안 하고 이 상태로 읽어야지 꼭지점의 좌표나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그 값을 읽을 수 있어요. 얘를 전개하면 이 값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왜 부호가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와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되고 교과서나 이런 데서의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줘요. 꼭지점이 다 막 이렇게 보여줘. 이런 식으로 보여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형태로 보여줘요. 교과서 같은 걸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x 얼마 제곱 이런 꼴이 나오면 무슨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그 양을 찾으려면 이 완전제곱식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 또는 x 뒤에 있는 이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읽어주시면 돼요. 부호를 바꿔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이 꼭지점의 x좌표 변했지. 그러면 y좌표 변했나 안 변했나? 꼭지점의 y좌표. 이 옆으로 민 거니까 안 변했죠. 꼭지점 y좌표는. 그리고 동시에 변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변한 게 있어. 중요하게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을까? 네, 맞아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바뀌어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동한 거에 대한 연습을, 식을 만들거나 어떻게 이동했을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쉬는 시간 줄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아주 좀이 쑤셔서 난리가 나는데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118쪽에요. 4번 잠깐 보세요. 4번 118쪽에 4번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대괄호 안에 있는 수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쓰고 꼭지점 좌표랑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쓰래요. 그러면 이거 차례로 한번 써보자. 우리 2차항 계수는 절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2차항 계수는 건드리지 말고, 즉 여기 2가 있지 앞에, x제곱 앞에. 이 2는 건들지 말고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그러면 y는 2 건들지 말고 괄호를 만들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x는 2x가 아니라 무조건 x가 1x가 되도록 들어가야 돼요. 식을 만들 때. 얼마나 이동했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신나게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돼? 그치, 부호를 바꿔서 쓴다. 부호를 바꿔서 쓴다.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다면 여기에는 플러스 3을 써.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식은 만들었어요. 꼭지점 좌표 어떻게 돼요? 꼭지점 좌표. 도엽아,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될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 뭐라고요? 0이요. 그쵸? 그러면 대칭 축의 방정식을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줄여서 쓸게요.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아니라 얘도 꼭지점이랑 똑같이 같이 이동을 했지.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어요. 즉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거도 2번도 4번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4번에 2번. 자, 2차항 계수 얘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이 값은 그래프의 모양을 정하는 애라서 건들면 안 돼. 평행이동할 때 바뀌지 않으니까 모양은.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은 앞에 써주고 이제 완전 제곱식 꼴을 만드는데 x하고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 뒤에다가 1만큼 이동했대요. 그치. 1만큼 이동했지만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부호 바꿔서 쓰기. 부호 바꿔서 쓰기. 그러면 식은 만들었고요. 꼭지점 어떻게 돼? 현준아, 꼭지점의 좌표 1,0. 그치. 그럼 이제 축의 방정식. 수민아,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 그치. 이거는 꼭지점 x좌표랑 항상 동일해요. 항상 꼭지점을 지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x축 방향 평행이동의 방법이에요. 되게 헷갈리고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3만큼 이동했는데 식을 쓸 때는 x-3의 제곱이 돼. 이렇게 바뀌어서 써지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쉬는 시간 좀 갖고 이 두 평행이동 모두 종합해서 써볼게요.